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미래가 너무 기대되고요. 막 즐거워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신가요? 아니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요. 막 걱정만 이렇게 앞서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참 저도 고민이 많은데요. 제 블로그 이웃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가치 있는 일은 오직 세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1번은 4차 산업 이 혁신을 리딩하는 이끄는 글로벌 IT 테크 기업의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똑같은 4차 산업 혁신을 이끄는 IT 기업의 주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 빼고는 모두 인공지능, 기계에 대체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와닿는 게 많았어요. 지금도 전 세계의 부를 이런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양극화죠. 이런 양극화는 저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이런 글로벌 테크 기업의 직원으로 일하거나, 그죠? 아니면 뭐 주주가 되거나, 이 둘 중에서 사실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저는 직원은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전공도 다르고요. 그리고 뭐 경력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저는. 저는 여기서 직원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주주로서 이렇게 투자할 수는 있거든요. 투자는 쉽잖아요. 주식만 주식만 사면 되니까. 그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알리바바랑 알파벳, 구글을 좀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저는 10년, 20년 뒤에 이 두 기업이 정말 엄청난 세상의 변화와 달콤한 수익, 성장을 가져다 줄 거라고 좀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나 혹시나 이게 잘못 된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알리바바 알파벳 말고 비교적 주식을 많이 못 모았던 뭐 애플,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얘네도 다 망해. 다 망하고 정말 듣보잡. 지금은 듣보잡 기업이 갑자기 성장해서 이걸 다 무너뜨리고 패권을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도 지금 잘 나간다고 미래를 확신할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좀 분산 투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못 믿겠어요. 그래서 ETF를 통해서 이제 패시브 투자도 좀 병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 전에 무슨 DGRO 같은 배당 성장 ETF랑 뭐 KURE 중국 헬스케어 그리고 XLV 미국 헬스케어 이렇게 다 ETF 투자에 대해서 영상 올렸는데요. 이 IT 테크 기업의 ETF를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미국 쪽으로는 그 VGT랑 그리고 XLK 그리고 다들 아시는 QQQ 이 세 가지가 유명하더라고요. 수수료 면에서는 얘네가 조금 더 낮아요, 수수료는. 근데 얘네는 제 기준에 그래도 미래가 제일 유망해 보이는 구글, 그죠?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이게 다 없어요. 얘는 없더라고, 희한하게. 테크 기업인데 얘네가 없어요. 그리고 얘네는 애플이랑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거의 4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굳이 그러면 ETF로 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네 사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얘네보다 좀 QQQ가 난 것 같아요. 그 IGM이라고 QQQ와 좀 비슷한 ETF가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비자랑 마스터카드도 포함하고 있는 되게 좀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는 수수료가 2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좀 얘는 패스하기로 했어요. 결국 저의 선택은 QQQ입니다. 얘가 수수료나 뭐 규모 면에서나 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가장 규모가 큰 ETF 중에 하나예요. 보수는 0.2%. 그래서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규모는 장난이 아니죠. ETF 중 가장 큰 ETF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XLV 미국 헬스케어 ETF가 26,000원 정도 되니까 이거에 비하면 뭐 5배 차이죠. 그리고 DGRO도 1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10배 차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난 ETF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배당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성장하기도 바빠요. 투자하기 바쁘기 때문에 배당은 없고요. 퍼가 의외로 낮아요. 제가 알기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 퍼가 상위 기업들 퍼 거의 30 이상이거든요. 아마존은 100이에요.
근데 다른 기업들 퍼가 낮은 건지 이 퍼가 생각보다는 좀 낮더라고요. 평균 퍼가. 1위는 애플입니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 아마존, 그리고 4위가 구글이에요. 이 A주랑 C주 합쳐서. 그리고 5위가 페이스북. 일명 이거를 저희는 마파라고 하죠.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올렸죠. 그 밑으로 이제 반도체의 제왕, 인텔, 뭐 엔비디아, 그리고 과거 IT 왕자였던 시스코, 그리고 컴캐스 그 컨텐츠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 통신사의 통신사 컴캐스트가 있고요. 그 디자이너들에겐 폭군이죠. 어도비도 있고요. 그리고 펩시, 펩시. 그 밑으로 뭐 넷플릭스, 뭐 페이팔, 테슬라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저는 좀 펩시가 의아하더라고요. 이 테크인데 왜 펩시가 있을까? 근데 보니까 이게 테크는 한 지금 4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20%, 뭐 소비재도 15% 있고요. 헬스케어 또 이거 뭐 그죠? 필수 이것도 소비재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보니까 이게 구글이랑 페이스북이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이게 소비재로 들어가요. 넷플릭스와 테슬라도 아마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QQQ가 잘 나가는 기업들을 다 한꺼번에 닫기 위해서 이 섹터가 좀 IT에 쏠려 있는 게 아니고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아까 얘기했던 그 VGT랑 XLK 이런 ETF는 이 순수하게 테크 기업만 담으려다 보니까 이제 아까 구글이나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기업이 빠져 있던 거예요. 근데 전 사실 이제는 섹터가 굳이 구별이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뭐 다 하잖아요. 뭐 커뮤니케이션, 소비재, 헬스케어까지 다 하는데 굳이 돈 된다는 건 다 하고 있는데 이걸 특정 섹터로 구분하기가 좀 저는 힘든 것 같아요. 그 나스닥에 이게 다시 QQQ로 돌아와서요. 나스닥에 이제 104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위 기업에 그 상위 15개 기업에 62% 비중이 높아요. 저는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수익률은 장난이 아니죠. 뭐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게 이쯤이니까요. 이쯤부터 QQQ가 엄청나게 성장했죠. 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업체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계속 QQQ로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거 그 MGK라는 그 비슷한 ETF를 알게 돼서요. 사실 저는 MGK로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QQQ와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상위 기업도 똑같고 이 마파 비중이 그 QQQ보다는 조금 적어요. 비중이 조금 적고 아주 조금 적고요. 대신에 이 비자랑 마스터카드 비중이 높은데요. 그 수수료가 그 3배나 저렴해요. 아까 QQQ는 0.2%였잖아요. 근데 이게 결코 QQQ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 QQQ의 상위 기업 대부분을 개별로 보유하고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근데 비자랑 마스터카드 제가 얼마 전에 팔았거든요. 그게 저랑 궁합이 좀 이게 더 맞다고 판단해서 제가 이걸 하는 거지. 그 QQQ가 결코 나쁜 펀드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 MGK와 QQQ 이 성과를 비교해 보면요. QQQ가 월등히 높아요. 저는 만약에 그 하나만 투자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QQQ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개별 주식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MGK를 모으고 있는데 어쨌든 QQQ가 절대 나쁜 ETF는 아니라는 거. 이게 성과죠. 얘가 QQQ고요. 얘가 MGK예요. 좀 떨어지죠. 그 미국은 이렇게 됐으면은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의 IT 테크 쪽은 그 아까 QQQ와 같은 운용사에서 인베스코에서 운용하는 CQQQ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헬스케어 KUR이 같은 운용사에서 하는 KWEP 이 두 개의 ETF가 좀 유명해요. 수수료는 얘가 0.06%로 더 낮은데 근데 죄송합니다. 0.6%입니다. 보유 종목에서는 이 KWEB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규모가 훨씬 커요. 저는 ETF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그냥 규모 큰 거 고르는 게 장땡 같기도 해요.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KUR이 그죠? 뭐 XLV, QQQ, KWEB 다 이게 규모가 큰 거예요. 그냥 섹터 중에서는. 그래서 이게 좀 장땡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KWEP를 전 사모으고 있고요. 보수가 높죠. 이게 중국의 단점인데 중국은 아직 이 패시브 쪽 투자가 관심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좀 수수료가 높아요. 근데 그만큼 먹거리가 많이 남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게 규모가 커지면은 수수료도 낮아지겠죠. 배당은 없습니다. 역시 엄청나게 성장에 올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퍼가 이건 더 낮아요. 아까 미국 테크 QQQ도 25 정도 됐잖아요. 근데 얘는 더 낮습니다. 좀 생각보다 퍼가 낮고 원래 1위가 알리바바였는데 3위로 내려왔어요. 최근에 메이투한 띠엠핑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얘도 텐센트가 투자하는 회사죠. 우리로 치면 배달의 민족인데 규모가 훨씬 더 큰 배달의 민족. 2위는 텐센트. 그리고 진동닷컴이 4위. 그래서 알리바바 빼면은 1위부터 4위까지 다 텐센트 꼬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핀도도어까지. 바이두가 예전에는 엄청났지만 지금 많이 밀렸어요. 하지만 얘도 인공지능이랑 뭐 자율주행에 있어서 좀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탈 에듀케이션 이게 그 교육 그룹인데요. 이게 거의 연 한 20% 이상 성장하고 있대요. 중국 교육 사업이. 그래서 여기 1위 교육 분야 1위 기업이라 얘도 투자할 만하죠. 이렇게. 네디즈는 텐센트를 이제 추격하고 있는 중국 게임 개발 퍼블리싱에서 이제 2위 기업이에요. 그 밑으로 이 트립이 있는데요. 이 트립닷컴은 제가 중국 여행할 때 이용했는데 진짜 중국 여행할 때 중국 내 비행기랑 기차는 이거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무조건 얘 써야 돼. 그래서 얘도 투자 그 리스트에 있고 총 46개의 기업에 투자하고요. 상위 15개의 기업 비중이 무려 거의 80%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수료가 좀 비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패시브라기보다는 약간 액티브 쪽에 가까워요. 종목 수가 너무 적죠. 약간 몰빵에 있는 거예요. 소수의 종목에. 수익률은 QQQ에 비해 훨씬 떨어집니다. 아직 2008년에 고점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투자 매수하기에는 QQQ나 MGK 등 이제 미국 쪽보다는 좀 낫지 않나. 꾸준히 적립식으로 좀 장기 투자하기에는 더 좋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제가 요사이 뭐 배당 성장부터 뭐 중국 헬스케어 테크까지 ETF에 대한 글을 좀 연이어 이렇게 좀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 설날에 제주도를 엄청나게 걸으면서 아, 이런 주가의 출렁임에 흔들리지 않고 더 행복하게 좀 인생을 살 수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ETF는 아무리 장점이 많다고 해도요, 결국 운용 보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생겨요. 물론 간접 투자 중에 제일 저렴하지만.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은,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에도 투자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묶여 있으니까. 근데 이건 뭐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기업이 잘 될 수도 있으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재미가 없어요. 내가 투자한 기업과 어떤 파트너 뭐 동행하는 마음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개별보다는. 그래서 저는 ETF 투자도 물론 그 병행하죠. 병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투자의 핵심은 개별 기업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식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비중이 ETF와 개별의 비중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30%대 70% 정도가 맞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내 그 투자 성향과 맞아야 돼요. 제가 흔들림 없이 오래오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나의 투자 성향과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했을 때는 한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크라테스 형이 말했죠. 너의 너의 투자 성향을 알라. 소크라테스도 투자를 했으면 엄청 잘했을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미래의 가치 3가지 중에 그 4차 산업 혁신을 이끄는 IT 그런 기업의 직원이 있고, 두 번째는 주주, 세 번째는 컨텐츠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 저는 직원은 될 수 없어요. 능력 부족. 하지만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도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미래에 이런 그 세상의 그 글로벌 패권을 가져갈 그런 기업을 잘 선별할 수 있는 인사이트와 그죠? 이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이제 뭐 책도 읽고요. 세상을 관찰하고 그리고 공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3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